쿠냐야 맨유에서는 말썽 일으키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용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진행된 이적설과 방출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 베스트 11과 리그 성적까지 예상을 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적 시장 관련한 주요 소식부터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잔류 소식입니다. 조금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언급드리는 이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잔류를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해서인데요. 알힐랄이라는 사우디 구단으로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죠. 특히 유로파 리그 결승전 이후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매각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념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적설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당시 이적료로만 약 1억 파운드 정도가 예측이 됐고 알힐랄로 옮겼을 때 연봉 총액이 약 6,500만 파운드고요. 주급으로 환산하면 7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며칠 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직접 밝혔습니다. 맨유 잔류 소식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결국엔 이런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가족과의 상의 끝에 자기는 최고의 레벨에서 최고의 수준의 리그에서 더 뛰길 원한다 라고 밝히면서 맨유 잔류를 얘기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아내 안나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안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목표가 뭐냐? 이게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에게는 심금을 울리는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가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 프로 레벨 선수가 원하는 거는 돈 이상의 어떤 가치를 분명히 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내인 안나가 10대 시절부터 함께 했던 베스트 프렌드였고 아내 안나가 예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선수로서 꽃피지 않았던 시절에 프로 풋살 심판을 뛰면서 사실상 데이트 비용을 내줬던 이런 에피소드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안나라는 사람은 건축 및 인테리어 회사의 CE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대 시절부터 함께했던 내 영원의 동반자가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본인도 물질적으로 충분히 이룰 건 다 이뤘고 안나조차도 한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둘이 물질적으로 더 확 그 물질적인 조건으로 구미가 확 땡길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안나 아내의 그런 한마디 프로 선수로서 목표가 뭐냐 이게 아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잔류를 이끌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왜냐면 저도 모든 유부남들이 그렇다시피 아내의 한마디가 가끔 굉장히 직설적이고 뼈를 때리지만 심금을 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안나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이적설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쿠냐 선수 오피셜이 떴죠. 계약을 보면 2030년 6월까지 계약이고 1년 연장 계약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거의 6년, 7년 가까이 되는 계약일 텐데 26살의 쿠냐 선수가 이 정도 계약을 맺는다는 건 맨유를 중간에 떠나지 않는 한 사실상 거의 종신 계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전성기 시절을 오롯이 보내고 30대 초중반까지도 계약 기간상에는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쿠냐 선수가 이제 전성기가 확 꽃피울 나이에 적절한 타이밍에 데리고 온 거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적료가 적진 않았어요. 6,25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을 지불했고요. 뭐 주급도 상당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쿠냐 선수의 다재다능함과 그가 보여줬던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있는데 일단 포지션은 최적의 포지션은 왼쪽 윙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선의 왼쪽에 치우쳐지는 왼쪽 윙어 때로는 그걸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최전방에 서기도 하는데 전 최전방에 서였을 때는 원톱이라기보다는 투톱 중에 한 명 정도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실질적인 울버햄튼의 에이스였습니다. 36경기에 나와서 17골 6개 어시스트를 거뒀고 리그 33경기에 나와서 15골 6개 어시스트를 거뒀습니다. 그 전 시즌인 23-24 시즌만 보더라도 36경기에 나와서 14골 8개의 도움을 거뒀고요. 제가 이 공격 포인트랑 출장 경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여기엔 한 가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일단 지난 시즌에 몇 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왜 결장했냐를 보면 해축 팬분들은 다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쿠냐 선수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인 케르케즈 선수를 가격함으로써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시 케르케즈 선수를 밀치기도 하고 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긴 했어요. 아마 케르케즈 선수가 경기 내내 쿠냐 선수를 굉장히 거칠게 수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냐 선수가 좀 짜증이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그걸 좀 폭발시킨 건데, 사실상 아무리 짜증이 나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는 사실 조금 프로 선수로서 프로 의식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 행위를 FA가 조사를 했고 결국에는 5만 파운드의 벌금과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성격이 좀 불같은 면이 있고, 그 전 시즌에도 결장한 경기가 꽤 있었는데 이 이유는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한 달 반 정도, 일수로 따지면 한 40일 정도를 쉬었던 것 같고, 리그 경기에서는 25라운드부터 30라운드 약 6경기를 결장하게 됩니다. 쿠냐 선수가 여러 가지 재능이 많고 맨유에게 분명히 필요한 이선 자원이지만 부상 이력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성격이 조금 불같다는 점, 이런 게 좀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모린 감독이 잘 지도를 통해서 선수의 체력이나 부상 관리를 해줘야 되고 멘탈 케어도 적절히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냐야 맨유에서는 말썽 일으키지 말자. 그리고 다음으로 굉장히 핫한 이적설입니다. 바로 브라이언 음베모 선수입니다. 브렌트포드에서 정말 에이스 역할을 다 했습니다. 지지난 시즌에는 아이반 토니 선수 원톱에 위사와 음베모, 이 3톱 공격 라인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아이반 토니가 사우디아라비아 무대로 떠나면서 지난 시즌은 위사와 음베모 선수가 공격진을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음베모 선수가 정말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됩니다. 42경기에 나와서 20골 9개의 도움을 거뒀고요. 리그 38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서 20골 8개의 도움을 거둡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거뒀는데, 현재 음베모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말고도 토트넘과도 강력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브렌트포드의 감독이었던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적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 감독의 애제자였던 음베모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시키고자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 기사를 보면 참 제가 마음에 드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베모 선수는 토트넘이 유로파를 우승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맨유만을 고집한다 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맨유 팬으로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예요. 맨유가 어쨌든 올 시즌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을 전혀 못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음베모 선수도 쿠냐 선수랑 동갑이라 이제 한창 전성기에 들어선 나이인데, 그럼 조금 더 큰 대회, 유럽 대항전이나 국제 무대에 더 뛰고 싶은 욕심이 강할 텐데,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어떤 구단에 대한 충성심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느껴져서 저로서는 음베모 선수가 빠르게 오피셜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사로만 보면 맨유가 1차 비딩으로 5,500만 파운드를 질렀는데 브렌트포드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오로지 6천만 파운드 현금을 확보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많긴 해요. 6천만 파운드면은 하나로 약 1,100억이 좀 넘을 텐데, 여기에 예를 들어 출장수라든가 공격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에 부대 조항을 걸어서 추가적인 이적료를 지급하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1,200~1,300억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리고 현재 맨유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에는 조금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5,50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맨유의 센터 포워드 이적설인데요. 요케레스 선수가 지난 컨텐츠를 제가 찍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맨유로 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다시 아스날이 이적 시장에서 요케레스 선수를 원한다는 링크가 계속 뜨고 있고, 요케레스 선수가 이건 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요케레스 선수가 아스날을 더 원한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싶다라는 기사가 다시 뜨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스날보다는 맨유의 마음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끌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오케이 나가고 싶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맨유라는 구단도 다음 시즌 리그만 집중해서 정말 성적이 좋아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다다음 시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리고 요케레스도 그런 부활을 이끌기에 자기가 중심축이 되면 굉장히 선수로서도 영광스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을 것 같고, 아스날이 어쨌든 1순위는 라이프치히에서 뛰는 셰슈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셰슈코 선수가 딜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요케레스를 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케레스 입장에선 이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요케레스 선수가 지금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르팅과 구단과의 마찰이 생겼는데요. 요케레스 선수와 스포르팅이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원래 자신의 바이아웃이었던 1억 유로를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약 7천만 유로로 낮추는 것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스포르팅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유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웬만한 빅클럽이 아니고선 절대 맨유도 이거 일시불로 못 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요케레스 선수 입장에서도 아니 나랑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왜 이거를 지금 구단이 한두 푼 더 벌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협정을 깨? 뭐 이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맨유가 얼마에 영입할 수 있을까 조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도 한 7천만 유로에서 8천만 유로 사이로 이적료가 합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맨유도 요케레스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케레스 외에도 다른 공격수들을 다시 좀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영입 정책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맨유의 실패한 이적 사례들을 보면은 오로지 그 선수만 원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선수만 원해서 막 계속 비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안토니입니다. 안토니 선수가 당시에 유럽에서 꽤 핫한 매물이었고 맨유가 비딩을 넣었지만 맨시티인가 아스날인가 경쟁 구단이 참여하면서 라이벌 구단에게 뺏길 수는 없다. 이런 신조로 그냥 계속 드립다 돈을 막 업업업업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적료를 주고 사왔던 거거든요. 그런 한 선수에게만 몰빵하는 이런 전략은 결국엔 맨유에게 재정적으로 혹은 협상에서 불리한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이런 대안을 빠르게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얘기가 나오는 선수는 프랑크푸르트 소속의 에키티케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매번 사골국처럼 나오고 있어요. 바로 나폴리의 오시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다시 맨유가 접촉을 했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고 오시멘 선수도 유럽에 남아서 더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유 입장에선 좋죠. 선택지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에키티케 선수는 02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선수고 오시멘 선수는 98년생으로 요케레스 선수와 동갑입니다. 근데 최근에 맨유 레전드인 퍼디난드 선수가 이 공격수 영입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요케레스 선수와 오시멘 선수를 언급하면서 둘 다 굉장히 좋은 공격수지만 자기가 선택을 하라면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뛰었던 선수를 선호한다. 여러 빅리그의 경험이 더 많고 국제 무대의 경험이 더 많은 오시멘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오시멘도 맨유와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오시멘 선수도 너무 잘하는 월클에 가까운 스트라이커가 맞고요. 요케레스 선수도 아모림이 굉장히 잘 썼던 애제자기도 하고 지난 시즌의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득점력과 도움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에키티케 선수는 02년생으로 독일 리그에서 꽤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어떤 선수가 오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에키티케 선수는 조금 후순인 것 같고요. 결국엔 요케레스와 오시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택해서 사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이적설이 있는 반대급부로 이제 방출설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레시포드 선수 현재 맨유가 원하는 몸값은 4천만 파운드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바르셀로나행을 선수 본인은 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30만 파운드에 달하는 레시포드 주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입니다. 그래서 레시포드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급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안토니 선수입니다. 현재 맨유가 안토니 선수의 몸값으로 회수하고 싶은 금액은 3,250만 파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토니 선수와 링크가 있는 팀들은 레버쿠젠, 유벤투스가 있고요. 베티스도 임대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은 자신의 은사인 테나 감독이 있고요.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베티스에서 보여줬던 활약 때문에 이선 보강을 하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안토니 선수의 몸값이 낮진 않기 때문에 이 딜에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와의 수업 딜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라고 하면은 지난 시즌에 유벤투스로 떠나서 자리를 잘 못 잡아서 전력 외 취급을 받았지만 유벤투스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스톤 빌라의 중원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를 다 뛸 수 있다는 점에서 맨유가 혹할 만도 한 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는 가르나초 선수입니다. 가르나초 선수는 SNS 저격으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맨유가 몸값을 책정한 금액은 7천만 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런 높은 몸값이 책정됐음에도 현재 토트넘, 첼시, 아스톤 빌라 등이 가르나초에 대한 문의를 넣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레버쿠젠이 또 등장합니다. 결국 테나 감독도 가르나초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가르나초 선수의 몸값이 너무 높잖아요. 7천만 파운드.
파운드. 그래서 레버쿠젠보다는 선수 본인도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선수입니다. 산초 선수. 약 2,500만 파운드 정도의 몸값이 거론되고 있고, 사실 이 몸값은 첼시로 완전 이적 옵션 조항 금액이었는데 첼시가 산초를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맨유에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복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초는 다시 제3의 구단으로 떠나게 될 텐데,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구단은 역시나 도르트문트입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로 저는 산초 선수가 복귀를 해서 그냥 행복축구 했으면 좋겠고, 적절한 몸값을 맨유도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호일룬 선수입니다. 호일룬 선수가 지난 2시즌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몸값에 비해 굉장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유가 방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연결되는 리그는 바로 자신이 성장을 했던 이탈리아 리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는 거는 인터밀란입니다. 인터밀란이 공격수 보강을 원하고 호일룬 선수를 원하고 있지만 맨유가 책정한 몸값인 약 3,800만 파운드를 지불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 임대 후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밀란 외에도 유벤투스도 호일룬 선수와 꽤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출과 이적이 원활하게 됐을 때 다음 시즌 맨유의 베스트 11을 꼽아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만든 조합이기도 하니 이 베스트 11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비진 3백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어김없이 들어갈 거고요. 왼쪽 스토퍼 왼발잡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자원으로 볼 수 있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회복을 정말 잘해서 좀 튼튼한 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3백 가운데는 더리히트 선수를 넣었고요. 오른쪽 스토퍼로 요로 선수를 넣었습니다. 이 주전의 후보 선수들로는 왼쪽 스토퍼는 헤븐 선수가 있고요. 중앙에는 맥과이어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즈라위 선수. 이렇게 스쿼드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던 점에선 굉장히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편의상 윙백을 미드필더 라인에 넣었습니다. 왼쪽부터 루쿠쇼,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가르테, 달로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이 네 선수가 주전이 될 것 같은데, 루쿠쇼가 수비진 왼쪽 스토퍼로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최적의 자리는 결국에는 윙백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루쿠쇼를 왼쪽 윙백으로 넣었고요. 루쿠쇼 선수가 오버래핑 했을 때 크로스가 꽤 예리해요. 그래서 루쿠쇼 선수가 도르구 선수보다는 건강한 몸 상태라면 확실히 주전에선 앞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3선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영입설에서 얘기했던 푸냐 선수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은베모 선수까지 영입이 됐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좀 조율하고 풀어주는 약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혹은 박스투박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로는 아무래도 수비지향적인 우가르테 선수가 제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나 오버래핑 시에 공격력이 뛰어난 달로 선수가 자리를 하게 될 것 같고, 미드필더 라인의 서브 자원들은 왼쪽부터 도르구, 마이누, 카세미루, 아마드 선수로 넣어봤습니다. 도르구 선수는 지난 시즌에 영입을 해서 스쿼드에서 자기 몫은 해줬지만 분명한 단점이 있는 선수예요. 특히 크로스 높이 조절이 너무 안 돼요. 정말 빠르고 낮게 올려야 될 상황이 있고, 길게 반대편으로 넘겨줘야 될 상황이 있는데 빠르고 낮게 문전으로 싹 붙여줘야 될 때 잘못 맞춰갖고 정말 똥볼처럼 나가거든요. 그래서 골키퍼한테 그냥 하염없이 잡히거나 아니면 막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도르구 선수는 아무래도 서브에 위치할 것 같고요. 마이누 선수가 2선 자원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전 결국에는 3선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박스투박스 형태로 본인이 발달을 해야 좀 더 본인이 가진 강점과 그런 강점을 발판으로 월드클래스로 향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3선에서 결국엔 마이누 선수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누가 2선에 갔을 때 공격 포인트나 창의적인 패스가 빡빡 나오는 선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드리블을 통한 탈압박이라든가 활동량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3선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이누 선수가 3선에 섰을 때는 수비적으로 보완이 되는 카세미르 선수가 서브로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드 선수가 오른쪽 윙백 서브 자원으로 놨지만 사실 아마드 선수는 오른쪽 윙백 주전으로 가도 되고요. 2선 오른쪽 윙어로도 가도 전혀 무방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드 선수가 서브로 있지만 사실 아마드 선수는 서브 이상의 자원, 거의 주전에 가까운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워드진입니다. 왼쪽부터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요케레스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에는 은베모 선수가 위치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요케레스 선수가 맨유에 올 것 같고, 어쨌든 아모린 감독이 합을 잘 맞춰봤던 선수기 때문에 요케레스 선수가 오는 게 적응상 더 쉬울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쿠냐와 은베모의 지원 사격이 있다면 요케레스의 연계력이 빛을 발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이 3톱의 서브 자원으로는 왼쪽부터 마운트 선수, 센터포워드 지르크지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아마드 선수. 근데 아마드 선수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서브로 놨지만 서브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키퍼 오나나 선수인데요. 오나나 선수도 지금 퇴단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영입한다는 뉴스들이 지금 속속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모린 감독이 얘기하기로 일단은 공격진이나 2선부터 다 필요한 자원부터 영입한 후에 골키퍼라든가 그런 포지션은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나나 체제로 한 시즌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나나를 주전으로 놨고 바인디르 골키퍼, 토미튼 골키퍼 이렇게까지 서브 자원으로 대기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블 스쿼드 이상의 질 좋은 스쿼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언급했던 서브 자원 외에도 해리 에머스 선수, 폴리어, 치도오비, 프레드릭슨 등등 맨유의 유스에서 키워낸 유망주들이 지난 시즌부터 1군의 기회를 받았고 다음 시즌에 본격적으로 경기에 많이 중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까지 가세했을 때 맨유의 다음 시즌 스쿼드가 리그만 치르기에는 굉장히 풍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아모린 감독이 최적의 조합을 빠르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과 2선 공격수들을 먼저 찾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데 왜 그러냐면 퍼거슨 감독도 공격수를 어떻게든 월크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한 사례로는 퍼거슨 감독의 맨유 말년 시절인데 중앙 미드필더가 꽤 공백이 있었고 중앙 미드필더를 막 사야 된다고 언론에서 팬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콜스를 오히려 복귀를 시키고 최전방을 반페르시 선수를 사옵니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있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맨유로 넘어오게 됐는데, 반페르시도 맨유에서 풀페르시의 모습을 보여줬죠. 한 시즌을 오롯이 치르면서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따내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전 사례를 보면 에릭 칸토나라는 월클의 공격수가 있었고 앤디 콜과 드와이트 요크라는 환상의 투톱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반니스텔루이라는 월클 공격수가 맨유의 최전방을 맡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루니나 테베즈, 치차리토 같이 항상 맨유의 최전방은 퍼거슨 감독이 최우선적으로 스쿼드에서 채웠던 자원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 보면은 지난 시즌 맨유를 보면 좀 답이 나와요. 제가 지난 시즌에 맨유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냐면은 경기력이 꽤 좋은 날도 결국에 공격진에서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경기의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최전방에서 결국엔 골로 마무리해줘야 되는 게 축구고, 저는 이 공격진부터 보강을 하는 이 아모림의 영입 정책은 굉장히 두 손 양팔 벌려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좋은 스쿼드가 운영이 됐을 때 아모림의 맨유는 다음 시즌 몇 위 정도를 할 것이냐. 일단 리그만 치르고요. 리그 외에 FA컵과 EFL컵 정도만 치러서 사실상 스쿼드의 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단번에 막 우승권에 도전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올렸는데 역대급으로 의견이 좀 많이 갈렸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희망사항일 것 같은데 챔스 진입권이라고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유로파 리그였나요? 이렇게 좀 차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감히 예측해봅니다. 저도 챔피언스 리그 진입 순위에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대략 4위에서 6위권에서 맨유가 꽤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는데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리미어 리그가 정말 박터지는 리그가 됐어요.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나오는 영입 후보 선수들이 다 영입이 완료가 됐을 때 맨유의 스쿼드가 괜찮다고 보여져요. 특히 3톱이 쿠냐, 요케레스, 은베모로 됐을 땐 위력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런 자원들이 합류한다면 맨유가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즌이 비로소 아모린 감독의 시즌 1일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아모린 감독이 시즌 도중에 부임을 하면서 바로 3백을 씹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리그 성적이 바닥을 기었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우승컵을 따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이번 시즌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지난 시즌에 한 시즌을 돌려보면서 자신만의 데이터가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합을 잘 맞춘다면 분명히 맨유가 경쟁력 있는 순위권에 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분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매일매일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선수들이 영입돼서 맨유의 체질 개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미운 맨유 새끼 구독자분들도 다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